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종종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시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첫째, 부동산은 실물이다. 주식은 실물이 아니다. 주식은 회사의 일정 지분을 소유한다는 일종의 권리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아파트는 실물이라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 아파트에서 거주를 해도 좋고 전세를 주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에는 매매 수요도 있지만 임대 수요도 있다. 매매 수요가 주춤해도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 상승률은 주춤해도 전세가는 오른다. 전세가가 오르면 소유주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가격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내려가야 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자 실물이라는 이중성이 있다. 사실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실수요자는 큰 심리적 타격을 입지 않는다. 원래 그 집은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용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도 투자 손실이 아닌 주거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시장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가 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전세가 비율은 60%다. 이 집이 일정 기간 후에 1억 원이 올랐다면 상승률은 20%에 불과하지만 수익률은 50%가 된다. 그런데 같은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가 4억 원일 경우 시세 차익이 1억 원 났다고 하면 수익률은 100%, 즉 시세 차익 1억 원 나누기 실투자금 1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가가 오를수록 투자 수익률도 늘어나는 것이 주택 투자의 특징이다. 이것을 레버리지 또는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다. 주식 투자도 대출을 받아서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다. 2년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게다가 무이자다. 전세금은 양질의 레버리지인 것이다. 넷째,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10만 원 하는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식이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팔았다가 9만 원대에 되사면 1000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다. 부동산도 앞으로 20%에서 30%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되살 때 20%에서 30%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거래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주식을 팔았다가 되살 때의 거래 비용은 1% 미만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를 포함하는 거래 비용이 2%에서 5%까지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거래 비용 이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되사는 전략이 현실성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은 시장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주식은 상황과 정보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시장은 반응 속도가 느리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 시장의 성격보다 실수요 시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루 종일 시장에 신경 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주식보다 급등락이 덜한 부동산이 유리하다. 여섯 번째, 부동산에는 기관 투자자가 없다. 주식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시장의 참여 비중이나 정보의 편중도에 있어서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와는 비교가 안 된다. 기관 투자자, 특히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전문 인력이 하루 종일 주식시장만 연구한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서의 시장 주도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아마추어 투자자와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실수요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의 불균형이 주식시장보다 덜하다. 부동산 시장은 기관 대 개인 투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다. 일곱 번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제한적이다. 주식시장의 수요는 화랑시에 폭발하지만 기세가 꺾이면 급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량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해 아파트 시장은 늘 실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수요는 제한될 수 있다. 또 주식시장에서의 공급은 유무상증자, 정부 지분 매각, 기업 공개 등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기가 어렵다. 8번째, 부동산은 황금이 제한적이다. 주식은 상장 폐지 등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과 다름이 없다. 이에 반해 부동산은 시세보다 싼값에 내놓지 않는 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 기간도 주식은 이틀이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까지는 몇 달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9번째, 부동산은 주식보다 초기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한다. 주식은 소규모 자본만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시작하려면 최소 몇천만의 초기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 축적이 덜 된 젊은 층에서 주식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10번째, 주식은 포커, 부동산은 고스톱이다. 포커를 치는 사람 중에서 고스톱은 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포커는 패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고스톱은 3명이 칠 경우 자신이 그 판에는 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치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은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기이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을 일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집을 사지 않는 순간 세입자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100번 외쳐봤자 집주인이 전세가를 깎아주지는 않는다. 이처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각 시장에 맞는 분석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